안녕하세요. 좋은 스쿨의 박주은입니다. 자, 2단원 중에서 첫 번째 중단원 생명활동과 에너지와 관련된 개념 사안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의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0쪽에 나와 있는 개념 테스트는요, 여러분들 빈칸 채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고요. 41쪽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ATP 분해 결과 방출된 에너지가 사용되는 사례가 아닌 걸 골라봐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 단원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 여기 일부에 좀 껴있긴 한데 설명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질 합성의 ATP에서 분해된 방출된 에너지가 사용이 되냐? 그렇죠.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만들 때,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 만들 때, 지방산이나 글리세롤을 가지고 지방을 만들 때 이때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는요, 여러분들 ATP 분해된 결과 방출된 화학 에너지를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 전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맞고요. 자, 근육 수축. 말 그대로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도 에너지, 즉 기계적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 역시 반드시 ATP 분해된 결과 방출된 화학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활용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됐죠? 4번을요, 우리가 발열로 한번 바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ATP에서 분해된 방출된 화학 에너지를요,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요, 세포 호흡 결과 발생한 에너지들은 이런 경우의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지만 발열과 관련돼서는 세포 결과 발생된 에너지나 ATP 분해된 결과 발생된 에너지를 모두 이용하는 형태의 생명활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능동수송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능동수송은 여러분들 3단원에 들어가시면 신경세포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을 이동시킬 때 에너지가 쓰이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아직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미리 한번 기억을 하고 가겠습니다.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과정을 능동수송인데 이때 필요한 에너지 역시 ATP의 분해 결과 방출된 에너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체 교환은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다룰 호흡이라는 파트에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요. 공기 중에 있는 기체가 우리 폐를 통해서 체내로 흡수가 되고 체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체가 폐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갈 때 이때는요, 에너지가 사용이 되지 않고 확산이라는 에너지가 필요 없는 물질 이동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체 교환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단원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에요. 자, 2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문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포도당 속에 화학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되니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다시 한번 포도당 속에 들어간 에너지들의 대략 40%에 해당되는 에너지만 ATP 합성에 쓰이고요. 나머지 60%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겠습니다. 됐죠? 틀렸죠? 자, 빛에너지는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니 그렇죠. 광합성의 에너지 측면에서는 빛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고요. 물질의 측면에서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유일한 화학 반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세포 호흡은 이화작용이냐? 그렇죠. 아주 유명한 이화작용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자, 고에너지 인산결합수는 ADP가 ATP보다 더 많이 물어봤는데 ADP는요, 인산결합수가 1개고요. ATP는 인산결합수가 2개죠. 됐죠?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인산이 2개지만 인산 사이의 결합은 하나는 뜻이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틀렸죠? 자, 녹말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는 ATP로부터 왔니? 그렇죠. 녹말은요, 포도당을 가지고 녹말을 만드는 과정이죠. 역시 합성 과정이니까 이때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 에너지는 뭐의 분해를 통해서? 그렇지. ATP의 분해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맞는 내용입니다. 자, 알코올 발효 실험, 즉 에탄올 발효 실험, 효모에 의한 뭐다? 무산소 호흡이다. 됐지? 알코올 발효 실험에서 수산화 칼륨은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냐고 물어봤는데 수산화 칼륨 역할이 뭐였지? 세포 호흡 결과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자, 8번 볼까요? 자, 효모는 산소 호흡을 통해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냐 물어봤는데 에탄올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세포 호흡은 무산소 호흡이죠. 산소 호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 산소 호흡에서는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됐죠? 자, 9번. 자, 세포 호흡이 활발해지면 ATP 합성 과정이 촉진되니 물어봤습니다. 세포 호흡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시간당
포도당과 같은 3대 영양소의 분해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시간당 ATP의 합성량도 많아지니까 ATP 합성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항체가 생산되는 과정입니다. 뜬금없이 항체가 나왔네. 이 항체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 항체가 생산된다는 얘기는 단백질이 합성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은 거야. 이거 뭘로 바꾸면 돼? 아미노산을 가지고 항체와 같은 단백질을 만들 때죠. 그럼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11번.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는 빛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니 물어봤는데, 단백질은 다시 한번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때는 ATP의 분해 결과 방출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만드는 겁니다. 됐죠? 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직접 만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 그렇지.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물을 바탕으로 뭐 만들 때 포도당 만드는 광합성에서만 빛이 직접 공급받고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지? 즉 얘는 광합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요, 우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흐름을 알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ATP 구조다. 해당되는 명칭을 각각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기억이 뭐죠? 아데닌이죠. 그 다음 니은이 뭐지요? 리보스입니다. 리보스.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 그랬지? 아데노신,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인산 사이의 결합이니까 에너지 함량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다. 자, 리을 볼까요? 리을은 인산이 하나 붙었죠? 아데노신에. 그래서 아데노신 1인산 이니셜 따서 AMP라 하죠. 미음은 아데노신 2인산인데 ATP랍니다. 비읍은 아데노신 3인산인데 ATP다, 이렇게 줄여서 부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생물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반응의 종류를 전부 다 골라라. 즉 합성인지 분해인지 구분을 하시고 여기서도 합성과 분해에 대한 내용을 골라주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반응물의 에너지가요 이만큼이었는데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니까 무슨 과정이? 분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분해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고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탄수화물이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대요. 됐죠? 맞는 내용이죠. ATP에서 ADP가 생성되는 거는 분해 과정이죠? 니은 맞고요. 자,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생성되는 거는 무슨 과정이냐? 얘는 합성이죠, 합성. 에너지량이 들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된대요. 그렇죠? 분해니까 말 그대로 그 말이 맞습니다. 자,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이 생성되는 거는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니? 합성 과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분해는 기역, 니은, 리읍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분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분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때 이게 분해인지 합성인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잡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 말 보자마자 미토콘드리아가 건여하네? 산소를 이용하겠구나. 그럼 이 세포는 무슨 호흡이구나? 그렇지. 산소 호흡이구나 라는 내용을 바로 잡고 가셔야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은요. 기억하고 니은은 어디냐? 기억하고 니은은 포도당하고 ATP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미쳤다고 포도당을 만들어내진 않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니? 포도당이 들어가고요. 이 안에서 이제 포도당이 분해된 결과 방출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ATP를 만들었겠죠. 이렇게. 그럼 니은은 ATP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은요. 기체 종류 중에 하나래요. 생명과학 1에서 나오는 기체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인데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구분하라는 얘기죠.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디귿이 산소가 되고요. 리을은 뭐가 되겠냐?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선생님, 그럼 미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포도당을 완전 분해시킨 결과니까 그 결과 뭐도 나오겠어요? 물도 나오는 과정이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열에너지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다음 6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세포호흡과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현재 포도당하고 산소가 있고요. 중간에 뭐가 있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무슨 분해니? 완전 분해죠. 세포호흡 중에서 무슨 호흡이니? 산소호흡이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됩니다. 이때 빠져나오는 에너지는요, 화학 에너지고요. 이때 ATP를 합성하는데
쓰이죠. 1분의 열혈로 빠져나가고 기억은 ATP가 합성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세포 호흡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과정은 ATP를 다시 뭐 시키는 과정이야? 분해시키는 과정이죠. 그럼 이때 나오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인데? 화학 에너지인데 이 화학 에너지를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생명 활동에 맞게끔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세포 호흡은 이와 작용이 맞습니다.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세포 호흡은 결과적으로 ATP를 합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와 작용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까? 그러면 ATP를 합성하려면 뭐가 우선이 돼야 되냐? 분해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분해가 핵심적으로 일어나 줘야지만이 나중에 ATP를 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호흡은 전체적으로 이와 작용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포도당에는요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포도당이 저장된 에너지는 모두 다 ATP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 봤듯이 일부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자, 기억은 합성. 이 과정만 물어보면 여러분들 ATP 합성 과정이니까 동화작용 사례로 잡으셔야 되고요. 세포 호흡을 물어보면 여러분 이화작용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근육 운동을 할 때 니은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하니 물어봤죠. 그렇죠? 근육 운동은 반드시 ATP의 분해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에너지만을 이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운동을 시작한대요. 운동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내 몸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바로 위에 나와 있듯이 근육 운동을 점점 활발하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만큼의 ATP의 사용량이 많아지겠죠. ATP의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ATP의 분해량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ATP가 고갈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지. 그럼 그만큼의 ATP의 합성량도 많아져야 되겠죠? 그럼 ATP를 합성량을 늘리려면요, 그만큼의 세포 호흡량도 늘려야 됩니다. 이런 연결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과정이 전부 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활발하다는 얘기는 시간당 합성과 분해량이 증가하니, 즉 합성 속도와 분해 속도가 증가하니 이렇게 똑같은 말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포도당이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되냐? 맞죠? 발열 과정 이용됩니다. 다시 한번 발열은요,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전부 다 이용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체온 유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8번 볼까요? 자, 포도당이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일부는 근육 운동에 이용되냐?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근육 운동에 이용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근육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여기서 얻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얻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9번. ATP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죠.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전환돼서 목적에 맞게끔 이용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가와 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림 보자마자 뭐 구분해야 되냐? 그렇지. 인산 3개 붙었네. 이게 바로 뭐야? 아, ATP네. 인산 2개 붙었지? 그러면은 ATP네. ADP. 됐죠? 그럼 니은 과정 무슨 과정이야? 그렇지. 합성 과정이죠. 그럼 기억 과정은 분해 과정입니다. 자, 에너지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합성이 되려면요, 에너지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ATP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는 무슨 호흡을 통해서? 세포 호흡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고요. 이때 분해 결과 방출된 에너지가 바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돼서 다양한 무슨 활동에? 생명 활동에 활용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1번 볼까요? 가보다 나에 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된 게 아니라 가가 더 많이 저장되어 있죠? 얘는 틀렸습니다. 자, 기억은 발열이고 니은은 흡열이냐? 즉 기억이 분해고 니은이 합성이냐 물어보고 있죠. 맞는 내용이죠?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니은 과정이 일어나냐?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ATP가 만들어지니 물어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기억에서 방출된 에너지 일부는 체온 유지 이용될 수 있죠. 됐죠? 다시 한번.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나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전부 다 발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진짜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 하나예요. 자, 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모의 알코올 발효 실험이네요. 에탄올 발효니까 세포호흡 중에서 무산소 호흡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림과 같이 3개의 발효관에요. 서로 다른 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넣어줬다랍니다. 농도가 다르네. 그럼 시간당 포도당의 분해량도 달라지겠네. 그럼 세포호흡량도
달라지겠지. 또 다른 말로는 세포 속도가 달라지겠네. 그럼 그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량도 달라지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고요. 농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양의 포도당이 분해될 것이고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손막이로 막았죠? 아, 뭐를 유도시키기 위한 거야? 에탄올 발효 또는 알코올 발효를 유도시키기 위한 과정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맹간부에 보인 기체의 부피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했대요. 이 기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A는 물만 넣어줬네요. 여기는 똑같은 기억인데 됐죠? 그럼 여기나 포도당의 농도는 똑같지만 효모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되겠죠. 여기는 효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안 일어나겠죠. 됐죠? 자, 효모가 있고요. 이 기억에는 포도당이 있습니다. 됐죠? 여기도 분명히 포도당이 있고요. 단 포도당의 농도가 다르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럼 B하고 C의 포도당의 농도는 시간당 발생한 맹간부 기체의 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B가 C보다 T1에서 B가 C보다 이산화탄소량이 많으니까 B가 포도당의 분해량이 많죠. 그럼 포도당을 더 많이 분해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포도당의 농도가 B가 C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기억이 니은보다 농도가 더 높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OX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A의 온도 변화는 거의 없다. 세포 호흡을 해야지만이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그만큼 온도가 올라가겠지만 A는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거의 없겠죠? 자, T1 시점에서요. 에탄올의 농도는 결국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으로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B가 가장 크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T1 시점에요. 수산화 칼륨을 넣어주면 맹간부에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빠르게 흡수를 해버리겠죠. 그러면 맹간부의 기체 부피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를 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되겠죠? 자, T1 시점에 C에 포도당을 첨가하여도 기체의 부피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그림 자세히 보시면요. B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C는 여기서부터 기체의 부피가 변화가 없는 거 볼 수 있겠니? 그럼 T1 시점의 C는 이미 가지고 있는 포도당을 다 분해를 시켜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더 이상 남는 포도당이 없어서 더 이상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C에다가 포도당을 넣어줘 버리면 또 세포 호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기체 부피가 다시 올라가겠죠. 예, 되겠죠?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효모에 역시 알코올 발효, 에탄올 발효, 무산소흡 과정이다. 중간 산물로 이산화탄소, 에탄올 발생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 잡고 기본적인 내용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세 개의 발효 간에 조성이 다른 용액을 넣었다랍니다. 조성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뭐 농도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종류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런 것도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겠죠. 자, 손마개를 막았다는 얘기는 무산소흡을 유도시키려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모이는 기체는 당연히 뭐야? 이산화탄소라는 걸 우리가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A, B, C를 보면요. 똑같이 여기는 포도당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만 있고요. 효모가 없죠. 그럼 여기는 세포호흡 자체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되죠? 그럼 여기서 효모가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세포호흡을 할 거고요. 그러면 뭐를 변화시키니 그랬더니 농도의 변화가 아니라 세포호흡에 쓸 수 있는 물질의 종류를 달리해줬구나. 앞에서 이미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요. 효모는 누굴 좋아한다고? 포도당을 좋아한다고. 왜? 설탕은 뭘로 바꾼 다음에 포도당으로 바꾼 다음에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귀찮단 말이야. 이해되겠지? 어쨌든 그러면 같은 시간당 포도당의 분해량은 누가 많겠냐? B가 더 많을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결과죠.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보니까 B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용액 A를 넣어줬더니요. 이 기체가 전부 다 사라졌다 그랬죠. 그럼 용액 A는 뭐네? 수산화 칼륨의 수용액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기체가 무슨 종류구나, 이산화탄소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에탄올의 농도가 가장 높은 발효관은 곧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됐죠? B가 가장 높은 발효관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B에서요, 포도당이 완전 분해되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 물어봤는데, 그림 잘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만 포도당이 완전 분해가 되는 건 아니죠. 왜?
이미 손막이를 틀어 막아 버렸기 때문에 산소의 공급이 생기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완전 분해가 아니라 무산소 호흡인 불완전 분해가 일어난다 하고 표현하는 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중단은 생명활동과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 가시면 이 단원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100% 만점 수준으로 다 맞추셔야 됩니다. 하면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단원이죠.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